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한 가지 방송을 바로 보실 수 있게 도와주는 알림 설정, 이 종 모양도 한번 땡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길었던 추석 연휴도 오늘이면 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시간들 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탄핵의 진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이 촉발되었던 이 태블릿 PC,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터져도 나라가 그냥 홀딱 다 뒤집어질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 센데요. 제 생각도 검찰과 이 법원이 태블릿 PC로 장난쳤던 부분들이 먼저 터져 나오면서 탄핵의 물꼬가 터질 듯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검찰의 사기 조작 날조 수사 발표를 그대로 믿으시고 태블릿 PC로 최서원이 국정농단을 했다라고 믿으실 것이고, 당연히 태블릿 PC가 최서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팩트예요. 검찰이 조작 날조 거짓말을 친 거고요. 이게 확실합니다. 제가 만약에 거짓말했으면 진작에 잡혀갔죠. 제가 몇 달째 이 탄핵의 진실을 알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과 김한수의 이 계약서 조작, 그리고 포렌식 결과 등 조작 날조의 증거들이 질비합니다. 한마디로 태블릿의 실사용자는 최서원이 아니고 김한수 행정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김한수와 검찰은 도망다니기 급급합니다. 심지어는 당시의 특검 발표만 믿고 그대로 인용 보도를 했던 그런 언론사들이 하나둘씩 검찰이 거짓이다라는 정정 보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단지 조중동 그리고 JTBC 등 이 메이저급에서 반성을 하지 않고 끝까지 배째라는 식으로 뭉개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뿐입니다. 자, 뚝이 무너질 때 한 번에 무너지지 않죠. 이런 식으로 언론사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정정 보도를 하게 되면 결국 다른 언론사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정정 보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탄핵의 진실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검찰의 거짓 조작 날조가 어마어마했지만 그 중에서도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김한수였다라는 증거와 SK 계약서 위조가 드러났는데, 그거에 이어서 최소한 태블릿 독일 동선 일치설까지 거짓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건 검찰이 아닙니다. 이건 거의 깡패 사기꾼들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대놓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치고 조작 날조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2016년 1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했다라는 유력한 증거로 독일에서 보냈다라는 이 카톡 메시지 3건을 아주 당당하게 여러분들께 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의 발표는 대다수 국내 언론에 그대로 인용 보도가 됐고요. 이것들이 지금 4년 만에 모조리 거짓임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태블릿 PC에는 2012년 7월 15일 독일에서 잘 도착했어 등 카톡 메시지 3건을 발신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이 카톡 메시지에 대해서 당일 독일에 갔던 최서원이 한국에 있는 사무실 직원에게 업무 지시한 카톡으로 주장해 왔었습니다. 이게 바로 독일 동선 일치설입니다. 검찰 기자회견 직후에 탄핵의 1등 공신 언론사인 JTBC를 비롯한 모든 언론은 검찰이 태블릿 PC를 최서원의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대서특필을 한 바가 있어요. 하지만 진상규명단이 포렌식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해당 카톡 메시지 수신자는, 그러니까 카톡을 받아본 사람은 최서원의 직원이 아니라 김한수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겁니다. 일단 최서원과 김한수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명확하게 쌍방이 밝힌 바가 있고요. 특히 김한수는 최서원과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한 상태입니다. 진상규명단이 카톡 수신자를 김한수로 밝힐 수 있었던 건 국가수 포렌식 보고서가 카톡 메시지를 기록하는 특징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카톡을 띡띡 보내요. 그러면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카톡을 내가 보냈는데 이게 보내지지 않고 실패가 돼버리면 받은 사람의 이름 앞에 마이너스 표시로 보여요. 이렇게 빨간 건가요?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로 됩니다. 정상적으로 만약에 카톡이 갔다면 그 사람이 읽던 안 읽던 어쨌든 그 자리에서 숫자가 바로 1번이 딱 떠버립니다. 그리고 그 카톡 메시지를 상대방이 읽었다면
확인했다면 그 숫자가 사라지게 됐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아무튼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2012년 7월 15일 독일에 있던 태블릿에서 발신한 카톡 메시지 3건의 국내 수신자를 밝힐 수 있었고요. 당시 독일에 있던 태블릿 사용자는 잘 도착했어. 다음 주 초에 이 팀하고 빨리 해서 시작해. 내가 얘기한 중요한 사항 정리해서 빨리 해. 일정표 메일로 보내라고 김팀 얘기해줘. 인터넷이 잘 안 돼. 거기서 어떻게 해봐. 이런 카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메시지를 보시더라도 현지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카톡 메시지가 발신이 안 되고 실패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포렌식을 하게 되면 하다못해 내가 문자나 통화 내용, 통화 녹음 내용, 뭐 사진, 뭐 이걸 지운 것들, 모든 것들이 싹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고스란히 다 복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텔레 무슨 뭐 경찰에, 검찰에 포렌식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싹 다 복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렌식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저렇게 다 복원이 되기 때문에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2012년 7월 15일 오후 5시부터 발신된 3건의 카톡 메시지는 모두 사용자 아이디 44016116에게 보내려던 것으로 저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아이디도 44016116. 이거는요, 당시 전화번호가 010-904881땡땡을 쓰고 있었던 김한수의 아이디로 확인된 사실이에요. 김한수 빨리 튀어나오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한국의 김한수에게 독일에서 태블릿으로 카톡을 보낸 사람은 최소원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김한수와 최소원이 당시에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또한 김한수 지휘부로 법정에서 최소원과 저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반대로 뒤집어 보면 김한수가 법정에서 위증을 한 셈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원도 마찬가지 공통된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태블릿의 주인인 김한수가 도망을 다니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검찰이 주장했던 2012년 7월 태블릿을 독일에 가져가서 사용한 사람이 최소원이 아니라 당시 김한수와 긴밀히 업무를 협의할 만한 김한수의 지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와서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김한수의 회사였던 마레이 컴퍼니라는 데 있죠. 거기에 직원이었던 김성태 이자가 태블릿 개통 당시에 대리로 자기가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김한수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갈 때 직원이었던 그 김성태가 이 회사를 이어받았고 지금도 마레이 컴퍼니의 대표로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김성태 이자와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실이 꼭 밝혀지겠지만 김성태 이자가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증거 없는 조작 날조 수사 발표, 태블릿과 최소원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는 검찰의 독일 동선 일치 주장은 과학적 기록으로 완전히 거짓임이 드러났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것뿐입니까? 검찰이 독일 동선 일치서를 조작 발표했던 2016년 12월 11일까지만 해도 기자들은요, 태블릿 PC에 의문을 갖고 있었고요. 당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한 이 노승권이라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정말 태블릿이 최소원 것이 맞느냐라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딴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최소원의 것이 맞다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최소원에게 넘길 때마다 보냈습니다.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이 문자 메시지가 태블릿에 남아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노승권 1차장이. 그러면 이 노승권의 말이 맞느냐? 이것도 뻥! 노승권 1차장의 이 같은 발언은 1년 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짓말로 들통이 났고요. 포렌식 보고서가 공개가 되고 이를 분석한 결과 태블릿에는 정호성의 문자가 단 한 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최소원의 핸드폰을 단 한 개도 압수하지 못해놓고 특검 수사 발표했을 때 대국민 상대로 압수를 해갖고 포렌식까지 해갖고 L자 패턴이었다. 이렇게 해서 열었다느니 이런 뻥을 치고 앉아있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인용 보도로 해서 그냥 탄핵을 시켰는데 지금 와서 언론사들이 몇 개만 지금 정정 보도를 하고 있고 이 조중동부터 JTBC 이것들은요 그냥 배째라식이에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러니까 지금 다 밝혀졌는데 거짓말이. 그리고 정호성이 최소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대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해놓고도 나중에 보면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사과를 한다든지 정정 보도를 하고 그때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되는데 그냥 배째란 식의 이것들 언론사고 검찰이고 이거 여러분들 정말 분노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특검에서 국민을 곤충으로 보고 대놓고 거짓말로 사기 조작 날조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거고요. 탄핵도 탄핵이지만 여러분들을 곤충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도 나중에 그냥 묻어버리면 돼. 에? 이런 식으로 국민을 그냥 곤충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검찰 이런 것들이. 자, 이건 단순한 검찰의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범죄라고 봐야 되는 게 이런 거짓말을 친 시기를 보면요. 2016년 12월 11일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면서 태블릿 입수 경위나 실사용자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자, 이런 결정적인 시점에서 검찰은 카톡 메시지 3건을 내세운 독일 동선 일치설과 정호성의 문자 메시지가 태블릿에 남아있었다라는 이런 허위 사실을 국민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아직까지도 믿고 있다니까 이걸요. 왜? 메이저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정정 보도를 안 하니까. 검찰 특수본의 수사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두 가지의 큰 거짓말로 논란을 잠재웠던 셈인 거고요. 검찰이 직접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의 이 태블릿 PC에 대한 이 사용자가 최소원이라고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상식이 있는 언론사의 기자들이나 국민들이 이런 의혹을 갖고 있었고 그때마다 이런 특검 관계자들이 기어 나와서 거짓말로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만 나와서 덮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로.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인 양.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당시에 누가 특검이 저런 사기를 쳐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켰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검찰과 이 특검이 증거도 없이 증거를 조작하고 깨어있는 일부 언론과 국민들이 작은 의혹이 생기면 그때마다 덮어버리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검찰의 수뇌부가 직접 전면에 기어 나와서 거짓말로 브리핑을 해가지고 전 국민과 언론을 속여서 대통령을 탄핵시켰을 것이라고 저도 이제 와서 알게 된 거지 그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닌 팩트입니다. 제가 허위 사실이면은 잡혀갔지 그냥 있겠냐고요. 여러분, 현재 거짓이 진실을 덮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전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게 된다면 묻혀있던 진실이 거대한 퍼펙트 스톰으로 저 후한무치한 저자들의 만행을 벌할 날이 꼭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열심히 진실을 저는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있을 때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저부터 힘내서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투철한 각오로 하루하루 거짓 없는 진실 방송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것을 꼭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보잘것없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